네, 오늘 만나볼 분은 희생자 고 최민석 씨의 어머니 김희정 씨입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5호선 지하차도 참사 유족분하고 인터뷰를 좀 가졌는데요. 어머님도 네, 아마 남다른 심정으로 그 참사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드셨었어요? 그때? 음, 말을 하려니 울컥해지는데, 예, 조금 전에 유가족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저희가 참사 후에 음, 저희를 대했던 그대로였어요. 애도 기간 당연히 유가족이 원하는 만큼 연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예, 저희 유가족들에게 했듯이 음, 어느 유가족하고도 의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애도기간 일주일 정했던 거 똑같고요. 어허, 그리고 장례 절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도 장례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 그냥 뒀어야 된다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유족을 만나지 않고 문자 보내고 언론 보도하는 예, 보여주기 식의 음, 행동 또한 똑같고요. 예, 그리고 분향소 방문이나 유가족 만남은 없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 또 보란 듯이 경찰 응원하는 화환 보낸 것도 저희랑 똑같이 예, 마치 악한 행동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똑같은 거에 살이 떨리는 지경이에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 기각돼서 복귀하자마자 뭐 수해 현장 잇따라 방문하고 이러던데 그래도 네, 결국은 안 만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날 생각이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전혀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언론에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무언가를 유가족을 위해서 할 것처럼, 한 것처럼. 근데 이게 참사가 발생하고 난 뒤에 보여주는 모습 말고요.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일련의 과정도 이제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까? 어머님이 보시기에. 비슷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연재해를 맞은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네. 예방하지 못한 인재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자연재해마저도 대비하고 예방하는 게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저희랑 똑같은 국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면 작년 10월 29일로 좀 돌아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때 어머님께서 바로 이제 현장을 찾으셨다면서요. 저희 집이 공덕동이고 음, 삼각지 고가만 넘으면 예, 국방부였고 녹사평이고 이태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민석이는 학교 통학거리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분가를 시켰는데요. 예, 매주 금요일 날에 와서 자고 가고 주말 지내고 돌아갔었거든요. 예, 그 주에는 바빠서 오지 않는다는 이유는 알고 지내는 4살 많은 형이 30일에 생일을 맞아서 그 생일 파티를 이태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최보성 형이랑 민석이랑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날에 못 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민석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울려서 받으니 해밀턴 호텔 GS25C에 아드님인 것 같은데 20분째 CPR을 하고 있지만 의식이 없으니 빨리 와주세요 였어요. 예, 양말도 신지 않고 가방 하나도 못 들고 핸드폰을 들고 제발
아들 옆에 있어달라 얘기를 하면서 음. 택시를 잡고 가던 중에 삼각지 국가 넘고 차가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서 걸어갔어요. 국방부 자리에서요. 네. 해밀턴 호텔이 어느 방향인지를 몰라서 녹사평역을 지나서 방향을 물어 이태원 방향으로 트는 순간 예전에 녹사평 분향소가 설치되었던 그 자리, 네, 네. 그 곳에 119 소방 앰뷸런스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해밀턴 호텔에 대형 화재가 난 줄 알았어요. 소방관님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대형 화재로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그래서 녹사평 역을 지나서 이태원역 쪽으로 가는 쪽에 다이소 건물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건물에 이미 맨 땅바닥에 아이들이 다 큰 어른 아이들이 1000장도 깔려있지 않은 차가운 맨 땅에 눕혀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질식 때문에 눕혀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망한 아이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근데 예. 아드님 아직 그 사망 신고를 아직도 안 하셨어요? 사망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딸도 있고 또 키워야 되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보시면 사망한 사람은 사망 도장이 네모나게 찍혀요. 네. 저는 그 서류 마주할 수 없어요. 그 서류를 마주하는 순간 제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살려고 딸을 키워야 되는 책임도 있고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민석이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 신고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강제로 하게 된다면 그날은 제가 죽는 날이 될 거예요. 아이고. 동생에게 부탁해놨어요. 내가 죽는 날 민석이 사망 신고도 같이 해다오. 이렇게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드님이 살아생전에 꿈이 간호사 되는 거였다면서요? 일관되게 어릴 때부터 보건 의료 쪽에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들 장난감 놀이에 좋아하는 놀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참사 이후에 앨범 정리를 하다 보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같은 꿈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간호학과 입학하려고 다른 대학교 등록도 취소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어머님? 네, 수시 6군데를 썼는데 예. 간호학과를 제일 나중에 썼고요. 또 복수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등록하고 취소를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 날 2월 27일에 취소하고 다시 간호학과로 등록을 했으니까 꼴찌로 들어간 셈이죠. 그렇구나. 아드님 생각나면 어떻게 자주 찾으세요? 아드님은? 민석이는 추모관이 강화 파라다이스에 완납이 돼 있지만 보낼 수 없어서 민석이 방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매일 같이 지내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이상민 장관 얘기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탄핵 기각되고 바로 복귀했잖아요. 네. 근데 이날 어머님 꿈에 아드님이 나타났다는 게 맞아요? 그날 너무 절망스러웠고 네. 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여서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픈 채로 눈 뜨지 않고 민석이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잔 날이었는데 1시 39분에
꿈이 너무나 생생하게 민석이 떠날 때 새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을 입고 꿈에 평상시처럼 외출할 때는 제가 민석이 손을 잡고 손잡고 다녔거든요. 네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눴는데 표정은 되게 평상시처럼 온화하고 따뜻한 표정이었는데 예. 제가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하니 왜 이태원 이야기를 물어보지 못했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민석이 역시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민석아, 이게 지금 이 꿈이 현실이고 엄마는 아주 긴 나쁜 악몽을 꾼 거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니 엄마, 난 지금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시험 공부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깼어요. 알겠습니다. 아드님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엄마가 좀 더 빨리 찾아내지 못해서 미안하고 권력 있는 부모가 아니어서 미안하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렇지만 엄마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자이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그 억울한 오명만은 씻고자 어떤 노력이라도 다 할 것이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다 만나는 그날이 되면 하늘의 아빠랑 성모님 엄마랑 양가 할아버님과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우리 민석이가 엄마를 제일 먼저 마중 나와 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엄마가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사랑했던 거 잊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구 잠사 희생자 고 최민석 씨의 어머니 김희정 씨와 함께했습니다.